오늘은 탱크와 군함이 재미있는 것 같아. 네, 반갑습니다. 1월 8일 목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코스피가 4,6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지금은 또 내려왔어요. 4,575포인트. 자, 돌파를 하고 또 내려오는 그런 형태. 좋진 않죠. 네, 그리고 수급은 지금 순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 요소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주와 방산주들이 상승하면서 야, 나 아직 살아있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분기 실적이 20조 원, 4분기 실적 좋을 거로 예상을 했죠. 자, 1분기 실적은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쏠림이 너무 강하죠. 그리고 단기에 올라온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실적 발표, 그 다음에 CES가 이제 내일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호재성 재료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남아있는 재료들 CPI 지표부터 해서 실업률, FOMC 등등등 쭉 진행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재수 없으면은 다음 달 명절 전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현대 위아를 아침에 시작점에서 매도를 바로 시초가에 때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본주는 안 팔았어요. 본주는 안 팔 거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만 팔아서 현금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매도를 하는 이 이유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가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이 현금을 써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식에 들어가 있게 되면 현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금을 좀 확보하려는 수단이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삼성전자 우선주 나는 안 팔겠다 그러면 안 팔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너무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고점 대비 뭐 완전 폭망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10에서 15% 정도씩 까일 수는 있겠죠. 보통 대형주들이 까일 때 그 정도 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조정은 조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갈 때 가더라도 조금 죽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느낌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포인트가 계속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아요. 오늘도 등락 현황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폭망이거든요. 그래서 계좌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야, 이렇게 계속 좋아지는데 라고 생각하면 쏠림이 더 강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조심을 좀 해야 돼요.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4,622포인트까지 또 신고가도 나왔어요. 근데 옆으로 좀 누워졌죠. 자, 4,579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고점 라인대가 살짝 꺾이는 형태의 느낌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잠깐 사이 일어난 모습이긴 합니다만 또 살짝 꺾여서 들어오긴 했어요. 자, 근데 이 상황을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어제 같은 때도 보면은 이 오후 들어서면서 물량이 확 나온 거를 막판에 받아주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외국인들 매수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외국인들 다시 팔고 있단 말이에요. 수급이 좀 악화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좋지 않죠. 여기다가 개인들이 들어오는데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지탱해준다. 또 특정 종목만 잡아준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는 좋지 않아요. 자, 원래 오늘 같은 상황이라면 지수가 다 빠졌어야 되죠. 지수가 한 마이너스 한 1.5에서 한 2% 정도는 빠져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요 정도 빠지고 개별주들 있죠. 특정 재료만 있는 개별주들 위주의 장세가 나타나는 게 맞는데 물론 오늘도 개별주만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대형주 쪽에서 나타나는 포인트들은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계속 들락날락 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방향에 대한 관점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땡겨서 죽여버릴 수도 있고 지금 RSI 지표도 괌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과열 양상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인데 일단은 가고 있는 주식을 팔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일단 놔두고 삼성전자 우선주만 좀 팔아서 현금만 좀 확보해보고 주가가 떨어질 것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두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주가 조정을 받으면 이게 아래쪽으로 그냥 처박히지는 않겠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갭상승한 구간 가면 떨어져도 한 5%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밑에까지 떨어지면 거의 7, 8% 떨어지거든요. 요거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뭐 그냥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조금 따꼼
따꼼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조금 네, 아프게 지나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코스닥은 지금 약간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는 좋아요. 추세는 우상향 패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데 맥을 못 추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고점 라인에서 살짝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단계, 한 900포인트 근처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죠. 자, 물론 수급이 막 들어오고 뭐 분위기 좋아지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건데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전부 다 팔아치우거나 또는 완전 리스크 쪽으로 완전 대비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기는 애매하고요. 네, 그냥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들, 즉 많이 오른 종목들이 조금 이상하게 옆으로 누워 있는 것 같아, 또는 뭔가 좀 팔아야 될 것 같아, 생각지 못한 종목이 올라왔어, 이런 것들을 좀 대응하셔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니까요. 그런 부분들만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볼게요. 수급이 지금 오후에 계속 빠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수급이 빠지는데 주가가 올라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또 하이닉스 오늘 5% 올랐죠. 이렇게 수급이, 물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매수는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는데, 매도가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버티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개인들이 받아서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네, 바람만 불어도 네, 후루룩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는 좀 해야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래서 수급 동향이 지금 좋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많이 파는 건 아니에요. 많이 팔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만기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뭐 용납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죠.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시총 상위 종목도 볼게요. 자, 오늘 시총 상위는 대부분 뭐 뻘거죽죽합니다. 2차전지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 좀 있고요. 네, 자동차가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 조금 까이는 모습은 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지금 대부분 다 올랐죠. 자, 삼성전자가 0.28%. 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제 103,000원. 네. 뭐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굳이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위치도 맞아요. 근데 굳이 네, 팔아야 되나라는 위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조정이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반도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본주는 팔 필요는 없어요. 본주는 어차피 네, 올해 상반기 후반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그 것이 뭐죠? 네. 그놈이 뭡니까? 그 HBM4. 네. 그 부분들로 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나올 때까지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근데 우선주도 뭐 따라 붙긴 하겠습니다만, 네, 현금 확보 차원에서는 네, 우선주만 파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 오늘 현대중공업, 하나 에어스페이스 정도만 네, 주가 상승. 그러니까 방산주하고 네, 이 조선주 쪽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원전은 그냥 보합이네요. 네, 그런 정도. 그다음에 하나오션, 요것도 올라가 있겠죠? 그다음에 금융주 섹터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되게 없는 장이죠. 뒤쪽 넘어가면은 별 볼 일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력주도 조금 올라가긴 했네요. 근데 금융주가 대체적으로 좀 안 좋고, 네이버도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매수하기 애매하단 말이죠. 네. 네, 보험주들 주가 하락률이 좀 있죠. 네. 보험주들 주가 하락률이 조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썩 훌륭한 모습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일단 좀 참고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업은행도 2만원 깨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드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산주 쪽, 네, 러시아 쪽과의 어떤 갈등 요소 뭐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네, 추세는 네,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긴 한데, 뭐가 좀 석연찮은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 알테오젠, 네, 리가켄바이오, 코롱티슈진 뭐 등등등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들도 오늘 좀 떨어진 게 있어요. 올라간 것도 있지만 내려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참고하시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썩 좋진 않죠. 그 다음에 소부장 쪽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막 섞여 있어요. 오늘은 HPSP가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또 원익 IPS 이런 것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테스 이런 거 올라가다 좀 떨어진 모습들이죠. 얘네들이 지금 문제가 되진 않아요. 좀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뿐인데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이거를 뭐 나쁘다라고 판단해서 딱 대응하기도 좀 거시기한 상황이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과매수 들어간 부분에서 과열 양상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 포인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등락 현황 한번 볼게요. 여기가 좀 더 심각합니다. 등락 현황을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는 150개 상승이고요. 765개 하락입니다. 네, 올라온 종목이 별로 없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52개 상승이고요. 1362개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도 오늘은 500개 정도밖에 안 올랐죠. 그 다음에 2,000개 넘는 종목이 오늘 하락세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밀렸다 보시면 돼요. 상승률 살펴보시면 성문전자 이런 거 좀 올라가 있는데 이런 뭐 시총 작은 것들 몇백억짜리 이런 건 중요하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없어요. 현대위아는 아침에 시초가에서 팔았는데 잘 팔았죠. 네, 95,000원 정도에서 팔았는데 84,000까지 빠졌고요. 그 다음에 DI 뭐 없죠? 네, 올라간 게 뭐 하나 두 개, 강남 제비스코 요거 두 개, 성문전자 뭐 한 3-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승요. 자, 쭉 내려볼게요. 네. 1%밖에 안 나오네요. 1%. 오늘 상승률 1%인데 그래도 ETF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1%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ETF죠. 네. 그래서 안 좋은데 라는 느낌을 좀 일단 좀 가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락률 살펴보시면 여기도 뭐 인버스 뭐 어쩌고저쩌고 막 들어가 있긴 한데 콘텐트리 중앙, 유니온, 우진. 근데 여기도 하락 종목이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2%대, 마이너스 1% 정도밖에 안 잡히잖아요. 실제로 보여지는 부분은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센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뭐 팔아먹은 게 있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네, 마이너스 1.5? 네, 마이너스 1.5? 뭐 재수없으면 2%까지도 까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마이너스 1.5에서 한 2% 정도. 마이너스 저는요. 마이너스가 네,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받아주고는 있어도 오늘은 현대차도 내려갔잖아요. 젠장하게 네 내려가서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오늘 같은 날 종목이 많으면 많이 까일 수 있어요. 올라온 종목이 없기 때문에 많이 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승 종목도 별로 없고 하락 종목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은근하게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급락을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5%, 6% 이게 급락이 아니라 마이너스 뭐 자잘하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돼 있고 올라가는 것들도 뭐 플러스 뭐 한 뭐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도 올라가긴 해요. 5% 뭐 0. 몇 프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올라가는 것도 좀 애매하고 내려가는 것도 좀 애매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뭔가 조금 정체된 듯한 느낌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오니까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드네요. 네,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조금 더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기관 쪽에서는 하나오션, 한국항공우주 요쪽 매수 들어있어 투나 에너빌리티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조방원 쪽 움직임들을 좀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네 조선과 방산 쪽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수량이 많진 않아요.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열심히 때리고 있습니다. 여기 금융투자도 열심히 때리고 있기 때문에 기관적 매도가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외국인들이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어지간하면 받아줄 것 같은데 받아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가 될 만한 내용이 됩니다. 기아, 삼성전기 네 이런 것들 위주로 매도가 다 나오죠. 올라오는 거 위주로 매도가 다 나옵니다. 네, 증권주도 떨어지고 있고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매수는 지금 4천억 정도 들어와 있어서 짱짱하게 들어가 있긴 한데 현대차, 삼성전자 매도가 같이 나오고 있죠. 1200억씩 같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한국항공우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등등 해서 종목들 하락 포인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매수가 지금 조선주 쪽 네, 움직임도 들어가 있고 매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별게 없어요. 하이닉스를 매수한 이유는 네, 약간의 뭐라 그럴까 지금 삼성전자도 보합 수준 유지되고 있거든요. 보합이고 하이닉스 이렇게 유지하는 부분들은 뭐겠어요? 지수를 붙잡아주기 위한 모습이라서 아마 만기가 지나고 나면은 붙잡을 필요가 없게 됐을 때 매도가 훅 떨어지게 되면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대비를 조금 해주셔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큰 문제
없겠지만은 네, 단기적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주의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좀 생각하시고요. 매수 서두르지 마시고 현금을 좀 쥐고 가시는 전략으로 지금은 조금 선회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좀 지켜보면서 가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이따가 마감 때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